어제 이어서 이제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 얘기했어요. 그렇죠?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 갑보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거에도 응용이 조금 가능한데 응용하는 범위를 조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최단거리 문제가 간혹 등장해요. 간혹 등장하는데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A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B까지 가는데 최단거리를 일단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자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가 뭐냐,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몇 번 가야 되느냐 하면 3번 가야 되죠. 위쪽으로는 몇 번 가야 되느냐면 2번 가야 돼요. 결국에는 이 오른쪽으로 3번, 위쪽으로 2번 배열되는 전체 경우의 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최단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팩토리얼을 누구로 나눠주면 됩니까? 3팩토리얼과 2팩토리얼로 나눠준 그 결과가 1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 간혹 가다가 이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정말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황도 나오겠지만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자 각 경로별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구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다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위쪽으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면 한 가지고, 자 위쪽으로 여기서 다시 위쪽으로 가는 방법이 한 가지야.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지점은 아래쪽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갈 수도 있으니까 얘가 두 가지 방법이 되겠네. 이 지점, 그래서 각 지점별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이 지점으로 가는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입니까? 2, 1, 3이 되겠지. 합을 해버리고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 1, 3이니까 여기가 4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 이까지 가는 길이는 이 방법의 수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방법의 수를 알려면 이 방법의 수를 알 수밖에 없고, 이 방법의 수를 알려면은 이거 더해서 3이고 이거 더해서 6이고 이거 더해서 얼마가 되더라?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갓순을 이용해 주는가 아니면 지점별 경우의 수로 문제를 조금 해결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조금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자, 초장부터 뭐 분위기 망쳐서 그런데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지. 집에 가,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 그러고 싶지. 나도 그러고 싶어. 돌아갈 수 있다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집에 가자를, 집에 가자, 여기 들어있는 이 집에 가자를 만들 수 있는 총 방법의 수가 몇 가지일까? 연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또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집에 가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집에 가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토탈 몇 가지일까라는 거고, 뭐 학교별로는 뭐 서울대 가자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몇 가지냐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해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쪽 측면과 이쪽 측면은 대칭적으로 뭔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쪽에 한번 볼게. 화살표로 조금 표시해 줄게. 이쪽 오른쪽 부분을 한번 화살표로 좀 봅시다. 일단은 정중앙에서 위로 몇 칸 가면 되느냐면 집에 가자 이 대상수를 전부 다 경으로 잡지 말고 화살표로 3번 가면 되잖아요. 집부터 어차피 시작을 할 거야. 시작은 정해져 있거든. 시작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끔씩 이게 대상수가 늘어나는 거야. 대상수가 늘어나가지고 자 지금은 4개가 아니니까 일일이 손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자 시작이 얘는 정해져 있어. 시작을 없잖아요. 시작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 무조건 집에서 집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집은 결국 경으로 치지 않는 거야. 이미 얘는 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한다라면 집에서부터 1칸, 2칸, 3칸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3칸 가야 되겠네. 오른쪽으로 봅시다.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으로 1칸 가고요. 왼쪽으로 1칸 가고 위쪽으로 2칸 가는 거잖아. 위쪽으로 2칸 가는 거네. 근데 얘가 배열되는 상황을 한번 보자고. 왼, 위, 위야. 왼, 위, 위거든. 오케이? 됐어? 왼, 위, 위잖아요. 그 다음에 위, 왼, 위잖아. 이렇게도 갈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셔야지 대상수가 확 늘어났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 위, 왼 이것도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가 결국은 뭐다? 각보수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이 어느 정도 알았다면 결국에는 3가지고 화살표가 어떻게 배치되느냐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왼쪽으로 가는 게 2개 있고 위로 하나 가는 것도 있겠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도 되겠네. 그러면 왼, 위 가도 되겠네. 또 뭐가 되겠어요? 위, 왼 가도 되는 상황이네. 맞죠?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왼도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왼까지 토탈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자 여기서는 왼쪽이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이쪽에서도 또 마찬가지 뭐가 만들어지겠어? 이쪽에도 똑같은 경우가 3가지 만들어지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대칭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 파란색만 홀로 이렇게 있는 거고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몇 가지다? 1가지 맞지? 여기는 1가지예요. 얘는 몇 가지다? 눈으로 봤을 때 당연히 3가지가 나올 텐데 엄밀하게 조금 체계적으로 한다면 얘를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되는 거고 얘도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3가지가 등장해요. 여기도 3가지 1가지가 등장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토탈 이걸 다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그러면 배운 도구가 뭐 있었느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형도 있었어요. 여기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수형도가 있었어요. 수형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뭘 해준다? 당연히 분류가 제일 앞서겠지.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제일 중요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 분류야. 근데 이제 도구적인 측면으로 좀 봤었을 때 이제 수형도, 조합, 조금 전에 했었던 가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덩어리째 좀 알아야 될 개념 중에 뭐냐? 조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조합을 이용해서 조나누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으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 자 학교 내신을 치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도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중복조합까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복조합. 그래서 오늘은
이까지는 일단 나갈 거란 말이야. 조 나누기까지는 할 건데 시간이 남으면 중복조합까지 언급해 드릴 거고 만약에 그게 되지 않으면 조 나누기까지만 딱 할 거야. 자, 조 나누기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얘가 별거 아닌데 서로 다른 대상을 뭐다? 구분이 되지 않는 자리에 배열한다는 얘기야. 자, 서로 다른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 대상을 배치를 할 거야. 어떤 자리에 배치를 할 거냐면 구분이 되지 않는. 이게 핵심입니다. 자, 서로 다른 대상을 구분되지 않는 어디 장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장소에 배치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 나누기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데 구분되지 않는입니다. 구분되지 않는 장소에 배치를 한다는 얘기야.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합시다. 얘가 마치 그러면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집합의 분할과 동일해요. 집합의 분할과 동일해요. 자, 갑자기 집합이 뭐냐? 집합 뭔지 알죠? 서로 다른 대상들을 모아놓은 모임. 오케이? 됐어요? 구분 가능한 그 집합들의 원소를 뭐로? 부분 집합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느냐면 집합의 분할이라고 얘기해요. 집합은 뭐는 알맹이의 차이만 있는 거야. 알맹이의 차이. 우리가 중괄호라는 이렇게 생긴 중괄호와 이렇게 생긴 중괄호를 구분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저거의 장소의 구분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들어가는 대상에 따라서 AB와 CD가 구분되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대상에 의해서 차이가 날 뿐 뭐는 그 주변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이 중괄호 자체는 전혀 뭐다? 구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자, 한번 살펴봅시다. 뭐 가볍게부터 한번 해볼게. 가볍게. 두 명을 줘 나눌 거야. 한 명을 줘 나누는 건 한 개밖에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자, 한 명이 있을 거고 한 명은 의미가 없으니까 세 명부터 시작합시다. 세 명을 줘 나눌 거야. 얘들아, 세 명을 얘를 분할할 거다. 줘 나누기를 할 거다. 세 명을 줘 나누기 하면은 세 명이니까 사람이라고 친다면 당연히 구분이 있어요. 맞죠? 구분이 있으니까 줘 나누기 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명수로 짜면 되잖아요. 맞죠? 명수 어떻게 되는데 첫 번째 뭐다? 세 명 모두 한꺼번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걸 한 조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조 나눌 때는 동그라미 표시할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명 한 명 있겠지. 그러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는 세 명이 한 조에 들어가게 되면 얘는 그냥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보통은 이제 뭐 여기를 세려도 되고 여기를 세려도 되는 거니까 이 한 명의 이 덩어리, 이 봉지 안에 아니면 이 중괄호 안에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 자, 그랬을 때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느냐면 3C1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지. 세 가지라고 해. 세 가지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4명을 조 나누는 것부터 골치가 조금 아플 거고 4명 조 나누는 거 한번 살펴봅시다. 4명을 조 나누는 거야. 조 한글이 안 돼. 나누기.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어떻게 한 명 나눌 수 있겠네. 맞죠? 아, 그냥 한꺼번에 할게.
4명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3명 1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두 조로 나누려면 또 누구 있어요? 얘만 있는 게 아니네. 2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2명, 1명 으로 나눌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자, 1명, 1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는 한 가지고요. 여기가 바로 되셔야 돼요. 여기는 41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41. 오케이? 네 가지입니다. 얘 몇 가지예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으니까 잘 들어봐.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4명을 2명 나눌 때부터가 조금 중요한데, 자, 4명이 이렇게 있었다 보죠. A, B, C, D가 있어요. 자, 4명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교재나 이런 데 안내된 방법이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먼저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여기 집어넣고 2명 중에 남아있는 2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A, B, C, D. A, B, C, D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 경우 안에 들어있지만 C, D, A, B라는 이 경우는 자, 조 나누는 데 있어서 전혀 차이가 없어요. 서로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면 2팩분의 1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근데 방법 2를 봅시다. 두 번째 방법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대상을 먼저 넣어서 차이를 만들어 주는 거야. 일명 그냥 차이 만들기인데 이거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경우의 수는 실력을 높여야지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 차이를 만드는 거야. 얘들아, A라는 녀석이 여기 아니면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지.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는 A가 여기 먼저 들어갔다고 치자. 이 몇 가지로 쳐야 돼? 그냥 이건 경우로 칠 필요가 없죠. 일단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는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해버린다. 이해돼? 이해돼요? A가 여기 있든지 간에 여기 있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 들어올 거고, 그럼 A를 먼저 집어넣었어. A를 먼저 집어넣으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A를 먼저 집어넣는다. 먼저 배치를 한다. 먼저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 배치를 하는 순간부터 뭐가 발생하느냐면 차이가 발생해요. 자, 차이가 발생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둘에서 이제 대상이 A가 들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아무 짓을 해도 상관없어. 차이가 일단 발생했으니까 그냥 남아있는 3명 중에 2명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차피 세 가지잖아. 아니면 얘의 파트너를 찾는 것도 어차피 세 가지잖아.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린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차이를 만들어서 A를 먼저 배치해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열을 시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방법 1, 방법 2 두 가지 있으니까 자, 좀 따라보시고 여기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기가 좀 싫긴 한데 그냥 얘는 4시 2인 거 알겠어요? 그냥 4시 2인 거 알겠어? 4명 중에 2명을 딱 뽑으면은 2명 남지. 2명 남는데 2명이 한 명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4시2까지. 외우려 하지 말고 이게 자기께 되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4명 봅시다. 4명입니다. 몇 가지야? 한 가지죠. 이해되세요? 한 가지입니다. 다섯 명 조 나누기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쫙 배치가 되겠지. 쫙 배치가 될 거란 말이야. 쫙 배치가 될 건데, 자, 5명은 내가 지정을 좀 할게. 5명을. 자, 5명을 이제 지정을 좀 해볼게요. 한 조로 의미 없고 5개의 조도 의미 없잖아. 그래서 몇 가지 좀 특수한 상황만 한번 해봅시다. 자, 5명을 2조로 나누는 거랑 5명을 3조로 나누는 2가지만 일단 할 거예요. 오케이? 5명을 2조로 나누는 경우랑 3조로 나누는 경우만 일단은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경우부터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5명을 2조로 나누는 경우니까 경우가 어떻게 돼? 4명 1명이니까 자, 이제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몇 가지다? 5가지다. 한쪽이 결정나면 나머지는 결정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3명 2명입니다. 얘는 뭐가 된다? 그냥 뭐 해주면 돼? 여기 5시 2를 하든 5시 3을 하든 하면 되는 거니까 5시 2가지 10가지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살짝 높여봅시다. 자, 3조로 나누게 되면 3명 1명 1명으로 갈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든 갈 수도 있다. 2명 1명으로 갈 수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갈 수 있겠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얘랑 얘랑 같고 다르고 2개 같고 다르지만 경우가 전혀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오케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뭐 해주는 게 효과적이겠어? 얘들아, 효과적인 걸 다 보자. 어떻게 되는데? 5시 3지. 그 다음 2명 남지. 그거는 한 명 한 명 갈 거니까 그냥 곱하기 1이라고 합시다. 결정이 나는 거니까. 한 가지로 결정이 나는 거니까. 자, 여기는 얘기가 전혀 달라요. 어디가 눈에 보여야 되느냐 하면 특수한 예, 차이가 나는 예부터 먼저 결정을 해놔야 돼. 경우의 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류다. 분류를 잊지 마세요. 저기 한 칸에 한 자리에 그러니까 여기 한 명이 들어갈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나와요. 왜? A가 올 경우, B가 올 경우, C가 올 경우, D가 올 경우니까. 그러니까 얘를 먼저 분류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주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를 먼저 생각을 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명이 배치될 한 명 자리를 결정하는 거야. 한 명 자리 결정하는 게 몇 가지라고? 5가지라고. 이걸 우선시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뭔가 조를 나눠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자, 특이한 지점, 그러니까 먼저 결정해 줄 수 있는 분류의 기준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자, 5가지죠. 5가지 중에 A가 들어갔을 때 경우나 B가 들어갔을 때 경우나 C가 들어갔을 때 경우나 D가 E가 들어갔을 때 경우나 다 똥이랄 거니까 이제 A를 집어넣은 상황에서 나머지를 고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B, C, D, E를 어떻게 받쳐 가야 되는데 둘둘로 가셔야 되겠죠. 이렇게 둘둘로 가는 경우가 몇 가지다? 3가지다. 바로 돼요. 얘가 3가지가 됩니다. 자, 6조만 하고 이제 안 할 겁니다. 자, 어느 정도 감을 잡은 학생들은 잡았다고 봐. 6명까지 하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좀 볼게. 자, 6명이야. 자, 6명이면 이거 두 번째지. 6명이면 자, 6명을 2조로 나누고 6명을 3조로 나누는 것까지. 오케이? 됐어요? 2가지만 할게. 6명을 2조로 6명을 3조로 나누는 것까지만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6명을 2조로 나눈다. 어떤 게 있느냐? 6명을 2조로 나눈다. 5 하나 있겠지. 얘는 너무 쉽다, 맞죠? 4
2 너무 쉽다. 왜? 차이가 이미 발생을 했으니까. 오케이? 근데 자 조금 지금 현재 배운 지가 꽤 오래되거나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은 이게 제일 힘들 거란 말이야. 오케이? 얘가 제일 힘들 거라고. 자 얘는 어떻게 해준다고? 얘는 끝이야. 여기 6 C1 이쪽만 먼저 결정해주면 되잖아. 이거 편하니까. 그럼 여기는 6C2예요. 여기 결정해주면 자동으로 이쪽 결정이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세 번째 봅시다. 얘가 문제가 되지. 자, 현재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A, B, C, D, E, F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데 자 차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처럼 자리의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A를 먼저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A를 먼저 집어넣고요. 남아있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 차이가 발생을 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차이가 발생했어. A가 들어간 자리와 아닌 자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합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됐어? 조합을 뭐 5C2를 쓰던지 5C3을 쓰던지 그래서 여기는 5C2를 쓰시면 10가지가 행정하겠지. 마지막입니다. 자, 두 번째 세조로 나누는 거야. 세조로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되겠느냐? 411이죠. 이건 좀 쉽다 맞지? 크게 했는데 411이죠. 412 또 누구 있어요? 좀 작게 할게. 321도 있겠네. 왜 저렇게 크게 했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222가 있네요. 여기서는 누가 중요하다? 그렇지. 222가 중요합니다. 맞죠? 222가 중요할 거고. 자, 411 그냥 끝났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6C4만 해주시면 게임 끝이겠죠. 6C4 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탁 되는 거니까.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야. 얘는 아예 뭐가 자리가 다 다르니까 배열되는 대상수가 다 다르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하셔야 돼. 6C3이고 3C2고 나머지 1C1이니까 적을 필요 없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적을게요. 자, 얘야. 그럼 봐. 아까 전처럼 뭘 해준다? 차이를 만들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A를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여기 넣든 A가 여기 왔어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여기 왔으면 이 A의 친구를 하나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A의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5가지야. 그럼 5가지 중에 AB 왔을 때, AC 왔을 때, AD 왔을 때 다 똑같을 거니까 AC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남아있는 게 누가 남았느냐면 여기 이제 일단은 얘를 결정을 했거든요. 얘를 결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남았어요. 이 부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B, D, E, F 이렇게 있으면 여기 B, D, E, F 중에 한 개 또 집어넣고 여기서 B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B를 집어넣고 여기 결정하고 결정을 한 방법 몇 가지? 3가지요. 그래서 2개 곱해주면 되겠죠. 15가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러면 얘가 이제 활용되는 부분들도 있긴 할 거고 일단은 뭐 조금씩 활용들이 많이 되긴 할 텐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 자, 함수부터 봅시다. 갑자기 뜬금없이 함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 함수부터 볼게요. 함수입니다. 우리가 함수에서 공역과 치역 자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이제 전사라고 부르는데 자, 뭐 용어는 중요한 게 아니라 공역과 치역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함수 f가 있어요. 여기 집합 x가 있고 집합 y가 있는 상황인데 자 1, 2, 3, 4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a, b가 있어요. 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라고 하면 자 첫 번째 방법 1입니다. 방법 1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함수의 개수가 토탈 2의 몇 승이야? 4승이야. 함수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상수함수가 두 종류 있으니까 여기서 뭘 빼주면 된다? 2를 빼주면 된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방법 2야. 자, 방법 2를 조금 봅시다. 조 나누기입니다. 조를 나누는 거예요. 조를 나눕니다. 정의, 역의 원소를 몇 조로? 두 조로 나눕니다.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를 두 조로 나눕니다.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다? 두 조로 나누는 방법이 3, 1, 또 2, 2야. 두 조로 먼저 나누고 난 다음에 얘네들과 얘네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지. 얘네들 이 세 명이 한 곳을 찌르고 나머지를 얘가 찌르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부터 하면 되잖아. 얘는 몇 가지인데? 그냥 네 가지잖아. 얘 몇 가지라고? 세 가지. 바로 되죠 이제. 세 가지. 됐어? 그러면 총 7가지. 총 7가지인데 7가지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2팩토리얼 곱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다 됐나요? 7가지. 2팩토리얼. 계산해 주시면 답이 나온다. 다 됐죠? 이해되세요? 이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A, B 갈 수도 있고 B, A 갈 수 있으니까 2팩토리얼 또는 2. 그 다음 여기 전체 경우의 수가 두 개 더해주면 7가지. 자, 한 번 더 가봅시다. X가 1, 2, 3, 4가 되고 Y가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A, B, C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해볼까? 한번 해봅시다. 자,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 세 가지 측면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야. 그냥 실력적으로 조금 높이기 위해서 사고하는 과정 때문에 하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얘도 정말 좀 많이 이용이 됩니다. 방법 1입니다. 자, 나 이것도 좀 많이 이용을 하거든. 갓순입니다. 갓순을 이용할 수 있어요. 같은 것들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갓순을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보세요. 이제 갓순을 어떻게 이용해 보느냐. FA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F1에 대한 함수값, F2에 대한 함수값, F3에 대한 함수값, F4에 대한 함수값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차피 A, B, C 중 하나로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무조건적으로 A와 B와 C를 최소한 한 개 이상은 다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두 번 지키는 건 무조건 하나 있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준다? 쌤 A, B, C가 대응 이런 식으로 대응돼. A가 두 번. 자, 그러니까
A, B, C가 있으면 경우가 몇 가지인데 A가 2번일 수도 있고 B가 2번일 수도 있고 C가 2번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 AA 결국에는 AABB가 배열되는 총 방법의 수를 구하면 되잖아요. 뭐가 된다? 4팩을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2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래서 4팩을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그 결과가 뭐다? 4 곱하기 3 10이죠. 오케이? 12가지입니다. 12가지인데 12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12 곱하기 3이고 갓순을 이용한다.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데 갓순까지 이용하는 거야. 얘들아 갓순만 이용해 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복조합까지 이용하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는 이제 몇 가지들은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방법입니다. 자, 방법 2가 됩니다. 방법 2. 자, 방법 2에서 이제 뭐를 조금 보셔야 되느냐면 이거는 좀 혼란이 좀 오긴 할 건데 자 여기에서 뭘 해줄 거냐면 첫 번째 방법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뭔가를 좀 빼줄 거야. 오케이? 전체를 좀 빼줄 거야. 자 그러면 1, 2, 3, 4가 있는데 함수의 개수가 있어요. 함수의 개수가 3의 4승이거든. 함수의 개수가 3의 4승이에요. 여기에서 뭐다? 3개에 다 대응된 게 아니라 1개만 대응되거나 2개만 대응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를 빼주면 되느냐면 1개만 대응된 거. 이게 제일 쉬울 거니까 여기는 1개만 대응된 게 몇 가지다? 그냥 빼줍니다. 몇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3가지가 되었겠지. 그 다음 또 빼주는 거야. 뭘 빼주느냐면 2가지 원소에 2가지 그러니까 2가지 원소에 대응 된 거를 이제 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세요? 아이고 이해되는지 모르겠네. 자, 2가지 원소에 대응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1, 2, 3, 4가 얘들아 보세요. 이제 A, B, C가 있는데 2가지 원소 이를테면 B, C에 대응되었다고 치자. 얘네들 4개가 오케이? B, C에 대응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느냐. 먼저 세 원소 중에 대응될 2원소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3C2라고도 얘기해 줄 수 있겠지. 3C2 됐어? 3C2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3C2야 2개 원소가 있으니까 함수의 개수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인데 몰빵된 걸 빼주는 거야. 자, 그래서 뭐 4개의 원소가 여기에 대응되는 총 함수의 개수가 2의 4승인데 몰빵되는 경우 BC에는 대응이 돼야 되니까 2개를 빼가지고 빼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다 됐나요? 그러면 되나? 여기가 얼마인데? 14잖아. 14 곱하기 3하면 얼마인데? 42잖아. 42에서 3 더하면 45잖아. 45, 81에서 45 빼게 되면 얼마 나오는데? 36이 등장하게 돼요. 오케이? 잘했어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냥 머리 한번 써봐라. 마지막입니다. 방법 3.
근데 방법 3이 어마어마하게 좋다라는 생각도 좀 들 거란 말이야. 자, 얘를 이제 이름하여 전사라고 부르거든요. 전사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대상수가 몇 개로 늘어나든지 상관없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전사다, 다 맞았다 이 얘기거든. 전사했다 이거야. 그냥 다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방법 3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돼. 뭐 저기 있는 저 녀석을 세 부류로 나누는 거야. 뭐 정의역의 원소를 세조로 나눕니다. 세조로 나누면 2, 1, 1이겠네. 2, 1, 1이죠. 끝. 자, 2, 1, 1이니까 그냥 얘만 결정해주면 되잖아. 4C 2가지가 됩니다. 이가 됐어요? 그리고 뭐 해주면 된다? 4C 2가지를 팩토리얼로 돌려주면 돼요. 36이지. 너무 간단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정리 하나 해줄게. 혹시나 이제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거 자체로 문제로 안 나오겠지만 문제 푸는 이제 과정 중에 저기 치역과 공역이 혹시나 같다라는 멘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소가 2개 있으면 얘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냥 함수의 개수를 해서 상수 함수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빨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치역의 원소가 치역에 해당하는 원소가 2개다. 그러면 얘는 볼 것도 없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2를 빼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2를 빼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얘기야. 접근하는 방식이.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누구 이상일 때? 3 이상이 될 때.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다? 3개 이상이 될 때. 그래서 2가지로 나눠야 돼. 이 경우인지를 잘 보시고 치역의 원소가 3개 이상이네. 3개 이상이면 뭘 준다? 조 나누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배웠었던 조 나누기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 오케이? 조 나누기로 접근하시면 되더라. 됐죠?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자, 몇 번 보시냐면 23번 잠깐만. 23번에 보시면 1, 2, 3이고 1, 2, 3, 4로 가고 0, 1로 가는데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를 임의로 하나 선택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함수 중에 합성함수가 치역이 g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확률이 아니고 그냥 치역이 g일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오케이?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로 바꾸시면 돼. 자, 그래서 집합 x가 여기 있고 집합 y가 여기 있는데 여기 1하고 2하고 3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되는 거고 끝에 g라는 녀석이 0하고 1이 되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으로 가는 거는 문제에서 뭐라 그랬느냐면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자, 함수 f가 1대1 함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4 곱하기 3 곱하기 1이네.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1대1 함수의 개수가 되겠죠. 오케이? 잘했나요? 1대1 함수가. 그러면 그 사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 그 상황에서 문제는 2, 3, 4가 있을 텐데 2, 3, 4가 합성을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뭐 해야 된다? 여기를 전부 다 뭐 해주셔야 돼요?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0하고 1을 전부 다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먹는 방법이 몇 가지인데? 먹는 방법이 몇 가지다? 2 곱하기 2 곱하기 2일까? 뭐 편하잖아. 조를 나누듯이든지 아니면 2가 갈 수 있는 거 2개, 3이 갈 수 있는 거 2개, 4가 갈 수 있는 거 2개. 근데 거기에서 한쪽으로 갖는 걸 빼주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뭘 해준다? 여기에다가 곱해주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봐.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뭐다? 함수의 개수예요. 경우의 수. 여기서 뭘 빼준다? 2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 게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무조건적으로 어떤 경우가 만들어지느냐면 이게 다 쌌어. 이렇게. 다 쌌는데 결국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1이 어디로 가는지도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다 끝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2를 곱해줘야 돼. 1이 갈 수 있는 건 0하고 1이 있으니까 이거 안에서 틀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여기 G 여기 남아있는 1에 1이 대응되는 가지수야.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고 34번 볼까요? 34번 자, 34번도 가볍게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회사의 신규 5명을 3개의 팀으로 나눈 후 대광으로 배치를 한다. 그치죠? 신규 5명이 있어요. 신규로 있는 5명이 있는데 이 녀석을 뭐로 나눠가지고 세조로 나눠가지고 어디? 대구와 대전과 대대구요? 대대광인 거예요. 대대광이구나. 대대광으로 일단 보내야 돼요. 그럼 세조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세조로 나누는 방법이 몇 가지가 된다? 3, 1, 1 2, 2, 1 땅은 없죠. 3, 1, 1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냐? 5, 10, 3이 되겠네. 10가지고 자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얘부터 먼저 결정을 해준다 그랬지. 몇 가지야? 여기 5가지.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거 여기 이렇게 있을 때에 5가지고 한 가지 여기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집어넣고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A가 왔다고 친다라면 이제 4명 중에 1명 왔고 여기 3명 있으니까 여기에 3명 있으니까 얼마가 된다? 5 곱하기 3. 잘했지? 토탈 25가지. 25가지의 조가 있는데 걔네들을 다 보내면 되는 거니까 3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디를 조금 볼까요? 이제 저기 좀 봅시다. 22번 봅시다. 자, 22번은 이제 살짝 복잡한 상황 연출이 좀 되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놀이공원의 대관람차는 한 사람당 최대한 탑승 인원이 5명이다. 인원 자체가 최대한 5명 이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반드시 어른 1명 이상 동반하여 탑승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어른 3명과 어린이 5명이 비어있는 5명이 자 어른 몇 명이냐면 어른이 3명 있어요. 어린이가 5명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서로 다른 8개의 차량 중에 두 대의 차량을 탑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결국 나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뭐 그냥 조합으로 풀 때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눠야 되잖아.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른 2명이랑 른 1명이잖아. 오케이? 른이 2명이 있는 경우, 른이 1명이 있는 경우. 오케이? 다르나요?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른, 어른. 오케이? 자, 그래서 른 2명, 른 1명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된다라고 칩시다. 자, 여기에 이제 어린이들이 배치가 될 텐데 어린이들이 배치가 될 때 어떻게 배치가 될 수 있어요? 아, 3명 여기 른 이렇게 있을 때 3명, 2명, 2명 뭐야? 2명이면 몇 명이야? 3명, 1명, 4명까지 갈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일단은 른 2명, 른 1명 이렇게 나누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그때마다 3명, 2명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자 이해되세요? 이게 른 여기에 만약에 어른이 라지 A, B, C라고 둡시다. 그러면 여기에 A, B가 먼저 왔어. 그 다음 C가 왔어. 그러면 어른 3명이 이렇게 배치될 경우가 결국 3가지거든요. 그 3가지 중 한 사례가 여기 왔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3명, 2명 배치될 거, 2명, 3명 배치될 거, 1명, 4명 배치될 거 그렇게 각각 가시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어린이들이, 린들이 3명, 2명으로 여기 배치될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52, 53 뭐 이렇게 알겠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배치될 게 53이고 52가 되고 51이 되겠네. 이해돼요? 이거 다 더해주면 되잖아. 이 경우들이 다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5C3이랑 5C2랑 5C1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몇 가지다? 3가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면 뭘 했느냐? 이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잖아. 맞지? 조를 나눈 거나 마찬가지니까 관람차도 서로 다른 관람차니까 구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2팩을 해주시면 다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네. 자,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몇 가지만 조금 볼게요. 요까지만 할 거니까. 이거는 뭐 별개의 얘기이긴 한데 간단히 내가 이런 설명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니까 자, 아니면 너무 빨리 푸는데 뭐 여기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합이 별의 배수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몇 개의 수의 합이 몇 개의 수의 합이 별의 배수다.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얘는 별로 나눈 나머지 별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하는 데 있어요. 자, 조금 더 강조하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살짝은 변하긴 하겠지만 나머지로 분류해야 된다는 거는 뭐 이견이 없을 거란 말이야. 자, 간단한 문제부터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볼게.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부터 어디까지? 3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30까지
자연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입니다. 세수의 합이 3의 배수인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물음이 나왔다고 쳐. 오케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줍니다? 분류하는 거야. 어떻게 분류하면 된다? 3의 배수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경우, 3의 배수가 3 곱하기 1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면 3 곱하기 10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10개가 나올 건데 여기는 1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가서 1, 4 어디까지 가겠니? 여기에서 얼마 집어넣으면 되는? 9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8까지 가겠네. 이 10까지 남아요. 중요한 건 여기 10까지 나오고 여기도 10까지 나오는 거야. 여기도 세려보면 이거 더하면 전체 합이 3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도 10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세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분류를 하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네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뭐냐? 3의 배수 중에 3K 중에 3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게 뭐다? 10C3. 됐나요? 10C3이 되겠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3K 플러스 1 중에 3개 선택하는 게 뭐다? 10C3이 되겠지. 세 번째 3K 플러스 2 중에 3개 선택하는 게 10C3이죠. 이거 좀 놓치거든요. 네 번째를 좀 놓치는데 그게 뭐냐? 네 번째가 3K와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 여기서 하나씩 빼는 경우, 그러니까 3K와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가 되는 여기 중 하나씩이야. 하나씩 선택하는 경우인 뭐가 잘 안 되느냐면 여기에서 하나씩이니까 10 곱하기 10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계산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한 가지 더 넣어볼게요. 그러면 조금 더 디벨롭 시켜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였다고 치면 첫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 풀이가 이렇게 이어졌다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1부터 30까지 홀수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자연수가 아니라 자연수를 대체해가지고 두 번째 문제는 홀수입니다. 오케이? 홀수가 나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연수가 아니라 1부터 30까지의 홀수 둘 중 세수의 합 자체가 3의 배수. 요 1을 저 위로 올려야 되겠네. 1을 저쪽 위로 올려야 되겠네. 얘가 1번이지. 자연수일 때는 첫 번째 답 나왔어요. 홀수일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렇지. 여기 있는 요 K를 다시 얘기하면은 이 K를 홀수 짝수로 바꾸는 거야. 홀수 짝수로 바꾸게 되면 자, 여기 있는 저기 위에 있는 저 K를 홀수 짝수로 바꾸게 되면 K가 2m일 때 2m 플러스 1일 때 바뀌어지거든요. 다시 K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다고? K 자체가 이 K도 하나의 자연수이니까 홀짝으로 나눠질 거 아니야. 그래서 홀수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눠준다 이 얘기야. 이런 표현을 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들 중에 짝수인 건 싹 다 버리고 그래서 남아있는 게 뭐다? 2m 플러스 1을 전부 다 대입하면은 홀수인 경우가 나오겠죠. 자, 2m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6m 플러스 3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 6m 플러스 3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2m 플러스 1이 있을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는데 집어넣으면 6m 플러스 3 6m 여기는 이게 들어가야 되겠네.
얘가 들어가야 되는 6n 플러스 1. 그 다음 제일 끝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야 되겠죠. 6n 플러스 5가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요런 형태로 나와야 되겠네. 이게 각각이 몇 가지다. 절반으로 딱딱딱 했으니까 여기 5가지 나와요. 오케이? 5가지 나와요. 자, 이제 뭐 어느 정도 감 잡았을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해주면 된다? 5C3 5 곱하기 5 곱하기 답은 됐을 거라고 봐요. 됐지? 이해되죠? 5C3 그 다음에 하나씩 꺼내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쉬었다 갑시다.